눌러. 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연심입니다. 브랜드 하지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고민,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연심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에게 퍼스널 브랜드를 묻다 라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에게 라이브로 저 조연심이 어떻게 지금의 위치에 오게 되었는지를 아주 허심탄회하게 소개하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개인 브랜드 방정식에 의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식으로 여지까지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 브랜드 방정식 OT에 근거해서 탤런트, 어떻게 재능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트레이닝, 어떻게 훈련을 해왔는지, 토크, 온오프라인 소통은 어떻게 하는지, 타임, 시간은 어떻게 견뎠는지, 그리고 타이밍, 본인의 절정, 인생의 타이밍은 언제라고 생각하는지를 묻고 마지막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보통 이제 인터뷰 시작할 때 요즘 근황에 대해서 묻잖아요. 그래서 요즘 근황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0번째 책이 얼마 전에 이제 출간이 됐거든요. 퍼스널 브랜딩에도 공식이 있다.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신 덕분에 짧은 시간 베스트셀러에 올라갔고요. 지금 또 교보문고에서 이달의 책으로 선정이 돼서 많은 이 통로나 여러 가지에서 여러 군데서 제 책을 만나보실 수 있는 지금 그런 때입니다. 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도 책을 읽고 너무 좋았다라고 하면서 책 표지와 함께 인증사진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동안 책 쓰면서 고생했던 그 노고가 한 번에 씻겨나가는 기분을 느끼는 요즘이기도 하지요. 여러분과 만나는 다양한 그 시간을 만들고 싶었는데 코로나 덕분에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시간은 거의 못하고 있고요. 그래도 온라인 출간 기념회도 진행을 했고 5월 한 달 동안에도 온라인을 통해서 아까 이 출간 기념회 특강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경미 작가님과 함께하는 로미 책방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박대호 대표님의 줌 아카데미를 통해서 5월 말에 여러분과 또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근황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첫 번째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아진 아나운서님 기다렸어요 하면서 댓글을 달아놓으셨네요. 이 방송 끝나고 나면 12시 반에 바로 김아진 아나운서가 운영을 하고 있는 파블로를 읽어요의 라이브에도 또 출연할 예정이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냥 쭉 오디오 클립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재능을 발견하게 되었나요? 라고 제가 저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사실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어떻게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게 되었어요? 10년이 다 됐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단어 자체도 되게 낯설었던 시절인데 어떻게 이걸 만들게 되었는지를 물어보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알고 이걸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게 퍼스널 브랜드고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를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된 거지 막 똑똑해가지고 무슨 어디서 학위를 따듯이 공부를 해서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재능은 도대체 뭐냐, 어떤 재능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됐느냐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제가 가진 재능, 제일 큰 재능은 활자 중독증이에요. 텍스트를 안 보면 굉장히 불안 증세에 시달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계속 읽어요. 들으면서도 텍스트가 들리고 막 이렇게 계속 활자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가 되니까 제가 읽는 게 많으니까 생각이 많아지죠. 그 생각을
뽑아내는데 유용한 그게 저한테는 재능으로 작용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재능은요. 쓰는 걸 좋아해요. 잘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쓰는 걸 좋아해. 제가 생각한 걸 타닥타닥타닥타닥 이렇게 자판을 튕기면서 글을 써놨는데 그 글이 잘 읽힐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알게 됐어. 내가 재능이 있구나. 한 10권쯤 쓰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도대체 이 분야는 어떻게 들어오시게 됐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 있잖아요. 남들이 가자고 하는 대로 끌려다니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난 이 길로 갈 거야 라고 또릿하게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니라 10여 년 전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남들이 나 이 일 할 건데 도와줄래?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도와주는 일 몇 번 하다가 정신 차려 보니까 다시 홀로 서 있더라고요. 그때 결심했던 게 뭐냐면 이제는 내가 나라는 회사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조연심이라는 기업에 입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살아남기 위해 매해 나를 증명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1년에 한 권씩 책을 쓰는 거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사실은 그 당시에는 알고 한 게 아니에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그냥 시도한 거야.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뭘 모르니까 덤벼서 한 거지 막 제대로 쓰려면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저런 것도 알아야 되고 이런 생각을 했다면 아마 여기까지 못 왔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제가 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싶은 대목이 바로 이거예요. 처음부터 재능이 있어서 이곳에 온 게 아니에요. 전 정말 시키는 대로 되게 잘해요. 귀도 팔랑귀라서 누가 뭘 하자 그러면 대부분 어지간하면 하고요. 누가 뭘 사라고 하면 그냥 어지간하면 삽니다. 그러니까 제 주관이 있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주관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점점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잘하는구나를 시간을 통해 알게 되니까 이게 재능이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정답을 정하고 이걸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의 재능은 이겁니다. 이 퍼스널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재능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은 해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냥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축적된 시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했던 일들을 정리해내고 그 정리한 걸 사람들이 점점 많이 인정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자리에 오게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면 재능 괜찮지 않나요? 자, 그러고 두 번째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트레이닝, 훈련을 해서 지금의 자리에 오게 되었나요?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이거는 요즘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정말 높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아니라 특수한 몇 명의 어떤 부류에만 필요한 게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관심이 없던 영역이 퍼스널 브랜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해야 되는 시대에 당면하게 된 거고요. 직장에 머물고 싶어도 머물 직장이 없어지는 상황을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겪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어디 소속의 누구였다가 소속이 없어진 내가 나라는 사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걸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인식하자마자 브랜드가 되느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10년에 거쳐서 해왔던 방식을 여러분에게 짧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련법이라고 뭘 훈련하거나 땀 흘려서 이게 아니라 요런 과정을 거치면서 훈련을 해왔다라는 걸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애티튜드를 갖는 게 먼저입니다. 애티튜드라 하면 그냥 이거예요. 뭐든 하자는 건 다 한다. 열린 마음, 열정? 이걸 저는 애티튜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제가 귀가 팔랑귀고 누군가가 뭘 하자고 하면 특별히 재고 따지지 않고 뭔가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의 그 애티튜드를 보고
저와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재능에서. 근데 훈련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뭘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열심히 한다는 미명하에 주로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퍼스널 브랜드를 가지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로 애티튜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제 안에 다른 이야기를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쉽게 어디서 들었음직한 것들을 전달하는 위치에 주로 가게 되는 거죠. 저도 그런 과정을 한 3, 4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제가 쓰는 말이 주로 되게 무게감 있는 단어가 훨씬 더 많아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당위를 이야기하고요. 당신에게 퍼스널 브랜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엄청 삐그덕거리는 시간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때에 제가 쓰는 단어들이 주로 애티튜드에 해당하는 단어들 위주였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내 안에 중요한 것 중에 딱 어떤 일정 부분들 이거가 중요하다는 어떤 인식은 있지만 필요한 걸 해줄 수 있는 어떤 단계는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다가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훈련법의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스킬 단계입니다. 애티튜드 단계에서 스킬 단계로 넘어옵니다. 이제 이러면 이제 뭐냐면 퍼스널 브랜드를 잘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그 기술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10년 전에는 퍼스널 브랜드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블로그만 운영하면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블로그만 잘하면.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 책을 내면 퍼스널 브랜드가 구축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느 순간 또 지나니까 이미지, 보여지는 어피어런스를 잘 만들면 퍼스널 브랜드가 구축된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본인의 꿈을 찾으면, 본인이 원하는 걸 찾으면 퍼스널 브랜드가 구축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스킬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스스로도 습득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과정을 얘기해 주는 시간대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알려줬던 스킬들은 개인 브랜드 구축 방정식 이런 거죠. 지금 이 방송을 하는 컨셉이기도 해요. OT로 탤런트, 트레이닝, 토크, 타이밍 이 5가지 OT를 가지고 브랜드를 만드는 방정식을 만들어서 스킬처럼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주기도 했고요. 개인 브랜드를 만드는 7단계 프로세스를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스킬에 해당하죠. 아이덴티티를 정리하고 오프라인에 툴을 정비하고 온라인에 툴을 정비하고 책을 쓰거나 구독자가 많은 어떤 방송 채널을 운영하거나 그렇게 한 이후에 포지셔닝을 하고 네트워크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선순환 프로세스를 만드는 이 7단계의 이런 과정을 스킬적으로 알 수 있게끔 구성을 해서 소개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직업을 만들기 위해 직업이 돼서 전성기를 겪으려면 21년 전성기 주기가 있다라는 걸 표로 소개를 해주면서 앞에 7단계를 내비게이팅 단계, 그다음에 커넥팅 단계,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그거를 그대로 유지하는 그 단계까지를 계속 만들어가는 것도 공식처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지요. 루핑 단계까지 해서 NCL이라고 이런 공식도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 모델 캠퍼스라는 걸 통해서 본인의 이 퍼스널 브랜드가 얼마나 상품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진단해 보는 과정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책 퍼스널 브랜딩에도 공식이 있다에는 지금까지 스킬적으로 제가 알려드렸던 걸 총망라해서 책에다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해보시면서 진도가 왜 이렇게 안 나가냐고 하실 텐데 스킬이라 그래요. 스킬은 아는 거랑 실제 해보는 거랑 이게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열자마자 이해가 안 된다고 답답해 하시지 마시고 하나하나 익숙해질 때까지 하면은 스킬이 는다. 그러면 또 다른 것까지도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애티튜드 단계에서 스킬 단계를 넘어오면 그 다음은 뭐다? 바로 널리지, 지식 단계입니다. 이 얘기는 내가 말한 문장, 내가 말하는 어떤 그 메시지를 사람들이 그래 맞아, 저대로 하면 돼라고 받아들이고 공감하는 걸 넘어서 실제로 내가 말한 걸 구매까지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지식 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 가치를 인정받아서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전 그 과정을 주로 책이라는 아이템, 책이라는 상품을 통해 여러분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상품 중에 최고는 바로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죠. 그러니까 책을 왜 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책을 쓰려면 책을 읽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책을 쓰면 정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말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힘들면 쉬었다가 아니면 딴 얘기도 해다가 가능한데 말은 글은 그거와 다르게 또박또박 이야기해야 되고 맥락이 맞아야 되고 하나의 컨셉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어려운 과정, 집중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지식적으로 상당히 똑똑해집니다. 그걸 1년에 한 권씩 차곡차곡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축적된 게 많아진 거예요. 근데 그걸 만약에 블로그만 썼다라고 하면 지금과 같은 위치에는 오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결국 자타 공인 인정하는 결과물까지 가야 되는데 그걸 그냥 나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큼 어떤 수위에 오를 만큼 해야 지식 가치가 있는 걸로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돼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영향력도 생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를 훈련해 왔던 걸 10년 동안 했던 걸 이렇게 짧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쉽게 다시 표현하면 퍼스널 브랜드 에스크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스크. 지금 제가 에스크로 설명드린 거예요. 애티튜드, 스킬, 널리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일을 하는 거에 필요한 애티튜드는 뭔지, 그리고 스킬은 어떤 스킬이 필요한지, 그리고 지식은 어떻게 축적하고 사람들에게 소통시킬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좀 정리를 하시면 조금 더 어느 분야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조금 도움이 되시나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 확실한 당신만의 스킬을 알려달라. 그냥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약속을 잘 지켜서 여기까지 왔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약속은 다른 사람하고의 약속은 당연한 건데 제가 저를 훈련시킨 방법은 저를 혹독하게 괴롭히는 거였어요. 제가 저하고 한 약속을 지켰다는 것, 그리고 그걸 누구보다도 목숨처럼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지켰던 것들이 시간이 쌓이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순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온오프라인 토크,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희 오프라인 소통은 생각보다 많이 불통에 가깝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지식 소통가를 꿈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식을 살아있는 사람을 지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지식을 필요로 하는 곳에 연결시키는 일, 그게 바로 지식 소통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지간하면 소통이 잘 안 돼요. 구구절절 설명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라면 다음번에 연결될 확률이 훨씬 낮아지더라고요. 그걸 잘 구구절 설명하지 않아도 알게 만들기 위해서 퍼스널 브랜딩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하고 만나는 오프라인 만남 외에는 그냥
불특정 다수를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하는 일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도 하고요. 의외로 제가 또 내성적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과 막 신나게 이야기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타입이에요. 되게 안 믿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프라인은 딱 필요한 사람들하고만 만납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엔 뭘 하냐고요? 자발적 왕따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TV도 많이 보고요. 드라마 엄청 광입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건강을 위해 치료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도 하고요. 저희 멍멍이 택이랑 산책하면서 보내는 시간도 빼놔야 되잖아요. 오프라인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고민을 나누기 위해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일은 아직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온라인 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일반적으로 남들이 하는 것만큼 하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요. 인스타그램 그리고 블로그를 계속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전히. 근데 또 블로그를 쓴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쓰냐고. 제가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거든요. 지금 100만 명이 넘게 다녀갔어요. 와, 대단하다고 하는데 제가 이 방명록 관리를 못해가지고 강의 들어온 거 놓치기 일쑤고요. 댓글도 제대로 답글도 안 달고 사실 참 불통처럼 운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로그를 써야 되느냐? 네, 써야 됩니다. 이 온라인 소통으로 제가 여지까지 해봤던 것 중에 가장 강력하게 소통하는 툴로는 블로그만한 게 없더라고요. 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흑역사도 있고 막 여지까지 했던 것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때 이런 일도 있었구나. 오히려 제 블로그에 검색어를 넣어서 찾을 정도까지 저는 온라인 소통에서는 다양하게 많이 쓰는 것보다는 블로그 하나라도 꾸준하게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굉장히 디자인적인 감각으로 콘텐츠가 올라오는 것들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 팀이 하는 거예요. 다른 전문가의 손을 빌려서 하는 거니까 결국 퍼스널 브랜드의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쓰느냐 남의 시간을 쓰느냐의 관점에서 전 제가 할 것만 제 시간을 쓰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의 시간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도 저희를 도와주고 있는 이은지 PD님의 시간을 빌려서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디자이너의 손을 빌리기도 하고 콘텐츠 만드는 친구의 손을 빌려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타임. 지금까지 시간은 어떻게 견뎌 오셨나요? 파노라마처럼 시간이 쫙 흘러가는데요. 좋은 일만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돌이켜보면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 이용당한 경우도 많았고. 근데 그럼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뎠냐고요? 생각이 짧아서요. 깊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의외로 제가 생각이 짧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만 생각하지 돌아서 막 그걸 곱씹어보고 다시 되새겨보고 하는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방 잊어버리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랑하고도 지금 27년째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열받는 일이 있는데 그걸 그 순간만 지나면 까먹거든요. 시간을 견디는 지혜, 그냥 순간을 사는 것, 그 순간에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지금의 저를 있게 한 노하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YBM 시사에서 지국장을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지 교사였다가 이제 교사 출신 1호 지국장, 1호 국장으로 승진을 했었는데 매달 마감을 하게 되죠. 학습지니까 영업직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할 때마다 거의 막 죽을라 그래. 너무 힘들어해. 그런데 또 그러면서 집에 있을 회사에 나와서 집에 또 아픈 애를 두고 나왔거나 이러면 집 걱정하느라고 회사 일에 집중을 못하고 막상 또 집에 가면 집에서 있으면서 머리로는 회사 걱정을 하느라고 집중을 못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저는 회사에 나오면 딱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 외에는 신경을 안 썼어요. 집에 애기가 다쳤다 그러면 대부분은 그 직장에 하는 일을 접고 엄마가 달려가잖아요. 저는 아빠 보고 달려가라 그랬어요. 제 일도 소중했으니까. 대신에 집에 있을 때는
온전하게 집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있어야 될 곳에 집중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더라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든 일도 무지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살면 가난의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그렇다고 뭐 생각 있이 열심히 산다고 안 가난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돈을 만들어준다라는 걸 저는 실제로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차라리 젊을 때 망하는 게 낫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망하면 다시 회복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젊을 때 숱하게 망해보고 숱하게 돈 걱정을 해보고 막 그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겪어보니까 어지간히 힘든 상황에는 별로 이렇게 내공이 생겨갖고 끄떡하지 않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시간을 견디는 지혜로 소개하고 싶은 전략 중에 하나는 백조전법입니다. 아시죠? 수면 위로는 우아하게 백조처럼 아주 여유자적하게 즐기면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수면 아래로는요. 정말 보이지 않을 만큼 정말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 그 모습을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 있게 된 것 같아요. 제가 힘들 때마다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거나 어떤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울긋자고 하는 시간들이 계속됐다면 아마 저를 걱정해주는 친구가 한두 명은 더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의 자리에 오지는 못했을 거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뎠다는 거. 그리고 사람들은 잘 되는 사람에게 본인이 잘 되는 모습을 이렇게 잘 되는 사람들이 붙는 거고요. 잘 될 것 같은 사람에게 투자를 하거나 지갑을 열지 불쌍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동조하는 것 같지만 돈 빌려달라 그럴 것 같아갖고 훨씬 더 마음을 빗장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죽을 만큼 힘들다고 하는 부분들을 죽지 않거든요. 어지간해선. 그러니까 견디시면서 빨리 잘 되는 모습으로 전환해서 보여주는 것, 이것도 전략이에요. 요즘은 집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안 사람들끼리도 전략적으로 그게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살면 너무 불편하지 않아요? 인생이 어차피 정치더라고요. 결국 집에서도 저희 아이들하고도 저는 안 되는 모습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아이들이 설사 제가 돈이 없어도 우리 엄마는 언젠간 돈이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당당하지 라고 해서 저를 무시하거나 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맨날 이번에는 뭐가 없고 해가지고 막 힘든 모습만 보이면 은연중에 무시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런 걸 저는 이제 다른 전략에서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매번 잘 된 게 아니었어요. 안 되는 일도 많았는데 그냥 잘 되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게 쌓이니까 쟤는 늘 잘 되는 사람이야. 손만 대면 잘 돼. 마이더스 손이야. 라는 인식을 주변 사람들이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어떤 게 필요하면 저에게 연락을 해오는 분 상당수는 지금 본인이 준비가 안 돼서 안 온 거지 제가 뭐 안 돼서 못 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정말로 제가 했던 방법 중 소개하고 싶은 방법 100조처럼 사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표리부동해지진 않아요. 힘들 땐 또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잘하는 영역은 확실하게 엣지 있게 잘하시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구멍을 숭숭 좀 뚫린 것처럼 해서 저 사람 참 손이 많이 가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주변에 사람이 모일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을 동시에 같이 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늘 사람이 많은데 필요한 사람이 많게 하는 거 그게 전략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 5번째 질문입니다. 인생의 절정기가 타이밍 언제였습니까? 지금까지 있었나 생각을 해보면 아슬아슬하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남들은 그 정도면 됐지. 책을 10권이나 썼으면 됐지. 무슨 욕심을 더 내. 돈을 그렇게 많이 벌면 됐지. 뭘 그렇게 욕심을 더 내. 아니요. 저는 10년 전, 12년 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의 인생의 절정기를 아주 선명하게 그려놓았습니다. 1000억 자산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웬 갑자기 1,000억 자산가? 현금으로 1,000억이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제가 진짜 돕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진짜로 그 사람이 잘할 때까지 도울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삶을 여행처럼 즐기며 사는 게 제 꿈 중에 하나거든요. 놀고 먹고 글만 쓰는 거. 근데 그렇게 하려면 돈이 어지간히 많지 않으면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을 닥치는 대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기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제 꿈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 인생의 절정기는 제 꿈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1,000억 자산가 외에도 만약에 어떤 순간 이런 게 절정이야라고 하는 건 그냥 그려본 거예요. 막 호텔에서 얼음 조각에서 물이 막 떨어지고 있고요. 역시 조윤심 출간 기념회예요. 그런데 외국 기자들까지 막 와서 프레스 막 그 라이트 그 조명을 막 빵빵 터트리면서 제가 쓴 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어떤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막 환호를 하는 그런 그 광경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거기까지 안 갔기 때문에 전성기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분야를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건 아니잖아요. 요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까지만 알려지는데 조금 더 영향력이 생기려면 조금은 누구나 아는 사람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책 쓰는 거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남인숙 작가님처럼 한 380만 명 그런 베스트셀러 독자층을 가진 베스트셀러를 내거나 아니면 TV에 출연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구지? 아, 저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네 라고 알아보는 정도까지 올라가야 제가 생각하는 어떤 위치에 올랐다고 저는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인생의 절정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계속 열심히 할 이유가 생기더라고요. 자, 그 다음 여기 김하진 아나운서 1,000억 갑자기 헉 하고 놀라면서 엄지척을 5개나 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므로 1,000억 이거에 수혜를 얻고 싶은 분은 붙으십시오. 자,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뭔가요? 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져봅니다. 제가 이루고 싶은 거요? 돈이 만약에 제가 지금 100억 로또가 당첨됐다. 그러면 지금 하는 일을 안 할 것 같은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뭐 100억이 벌리거나 1,000억이 벌리거나 지금 하는 일들을 그대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일을 상당히 즐겨하는 거예요. 책 보는 거 좋아하고 책 읽는 거를 글로 정리하는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사람들과 만나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의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해주기 위해서 하는 컨설팅 업무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번다고 그 일을 안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여전히 할 것 같고 프로젝트 만들어서 또 많은 사람들과 연계해서 필요한 일을 하는 거 이것도 되게 잘할 것 같고 여행도 다니면서 그냥 여행만 다니고 놀고 먹고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글을 쓰는 작업을 병행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데 돈도 그렇게 많은데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제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이라는 걸 지난 시간 동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앞으로 사는 동안 내내 여전히 저 자신을 괴롭히면서 살 것 같습니다. 약간 일 중독자죠. 병이에요. 안 하면 불안하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그걸 하나하나 해냈을 때 내가 이런 걸 알고 있구나. 이런 걸 이해했구나. 그런 지적 깨달음을 느꼈을 때의 행복이 어떤 건지를 그동안에 맛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지금 하는 일을 안 하냐. 이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이런 일을 더 자주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기 싫은 일은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여전히 책 읽고 책 쓰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도움을 주는 일들을 하면서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또 괜찮아 보이죠. 근데 여러분 누구라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도 했으니까요. 그랬더니 원래부터 그런 사람 아니냐고. 네, 절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출간 축하드린다고 바로 이게 킬링 커바이
제가 이게 노안이 와가지고 아이디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감사합니다. 출간 축하드린다는 댓글이 있어서 그 사전 질문으로 누군가 저에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퍼스널 브랜드는 언제부터 만들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셔서 그분 답변을 이제 인터뷰에 이어서 이제 Q&A 시간으로 바로 자체적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본인이 하는 일은 바깥으로 보여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시크릿한 일이래. 클라이언트가 알면 싫어하고 직장에 있는 상사나 이런 분들이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외부에 알려지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몰래 조용조용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분에게 그러면 회사에 집중하고 현재 그냥 그 일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가 평생 나를 책임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울 게 없을 때까지는 회사에 올인해서 배우는 걸 배우되 본인이 그 안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이라는 거를 기록을 통해서 축적하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를 또 되게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하는 일이 기획 일이에요. 기획은 보통 시크릿하게 숨겨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회사의 어떤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내가 기획을 좋아하고 기획에 관심이 있고 기획을 잘한다는 걸 굳이 내 클라이언트나 회사의 그 일을 바깥으로 공개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획에 관련된 책들을 읽고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는 거와 기획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그다음에 기획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칼럼을 시리즈로 쓴다거나 이런 부분들은요. 회사 내에서도 굉장히 추천하는 방식일 거예요.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뭘 하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서 그걸 더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축적하는, 경험을 축적하는 과정이 기록됐을 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이런 걸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계실 때부터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고요? 먹고 사는 건 걱정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므로 시작하는 그 일이 당장은 뻘짓일 수 있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그걸 하겠다고 공표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걸 하시는 거를 통해 스스로 자신과 약속을 얼마나 내가 잘 지키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블로그에 기록을 한다는 건 컴퓨터와 약속을 한 거고 약속한 시간대에 계속 축적되는 데이터를 통해 컴퓨터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아, 이 사람 성실하구나. 정해진 때 정해진 글을 쓰는구나. 그런 게 쌓였을 때 퍼스널 브랜드의 근간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생각보다 나는 내가 지금 하는 일 말고 앞으로는 나는 다른 일을 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지금 하는 일은 디자인인데 디자인 말고 나는 요리가 너무 하고 싶어요. 요리에 대한 관심이 많고 내가 만든 음식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걸 또 하면 되죠. 어떻게 요리에 관련된 글들, 관련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소비하고 생산하는 일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레시피를 정리하기도 하고요. 본인이 좋아하는 요리 그런 재료들을 분별하는 것도 잘하는 사람의 사례를 가지고 정리해 보기도 하고 본인이 이런 식으로 그걸 필명을 바꾸시면 되잖아요. 굳이 본인이라는 걸 지금 드러내는 게 본인한테 안 좋다 하면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일과 관련된 거를 커밍아웃 하기 전에는 본인의 이름을 공개하지 말고 필명을 바꿔서라도 시크릿하지만 확실하게 본인이 누구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2, 3년 있는데 그게 막 구독자 수가 늘어난다. 그럴 때 회사는 이제 더 이상 안 다녀도 되겠다 결정했을 때 회사에는 바이바이 해놓으시고 어떻게 해요? 본인이 그동안 축적한 데이터가 쌓인 그 채널 그걸 가지고 커밍아웃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축적된 내용을 가지고 책을 써서 본인이 누구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구글보다 요리였어 라는 책을 쓴 안주원 씨잖아요. 그 유명한
구글에 입사해서도 본인이 좋아하는 요리 만들기에 대한 열정과 그 노력을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블로그에 차곡차곡 기록했다가 그 책을 통해서 본인을 이렇게 커밍아웃한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요. 상사가 싫어해요. 그리고 누군가 볼까봐 두려워요. 되게 많은 그런 사례를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로 살면 1년 뒤, 2년 뒤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건지 아시죠? 뭐든지요. 그러니까 시간을 견뎌야 되는데 어느 날 반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어떤 살고 싶은 어떤 롤모델이 있을 거잖아요. 투비의 모습, 미래의 모습. 그 모습에 필요한 걸 지금부터 하나하나 쌓으라는 거예요. 누가 못 알아봐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은 연습 단계잖아요. 훈련 단계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7년 정도쯤 됐을 때 사람들이 보통은 알아보게 돼요. 저도 이 분야를 한 지 한 7년 정도 됐을 때 퍼스널 브랜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네 라고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7년쯤 지났을 때. 이제 한 10년 정도 넘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본 거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그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도 생긴 거 보면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나는 나의 시간에 어떤 과정을 지나고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하면 조금은 덜 힘들고 외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길을 걸어가면 되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방송한 지 한 45분 정도 넘게 지난 것 같아요. 앞에 조금 시작을 조금 늦게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과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떤 학위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학위보다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걸 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걸로 책이라는 관문을 넘어보는 것 되게 필요하고요. 저도 지금 이제 숙제로 있는 건 제가 운영하는 채널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걸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이든 지금 오디오 클립은 좀 있으면 이제 1,800, 좀 있으면 이제 2,000명 정도가 구독자가 생기는 것 같은데, 여기도 몇만 명씩 생길 수 있잖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걸 지금 해보고 있는 거고요. 시작한 지 한 1년 3개월? 1년 4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이 방송, 당신 브랜드 연구소. 근데 어느 시점까지는 되게 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주 한 땀 한 땀 늘었다가 어쩔 때는 막 2명이 줄어드는 것까지 눈에 띄를 정도로.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늘기도 했다가 정체기를 쭉 겪었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쭉 올라왔다가 또 이렇게 안 늘 수 있나? 한 명 한 명 이렇게 아주 차곡차곡 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롱테일 법칙을 믿으면서 지금 여전히 저는 꼬리 부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꼬리예요. 이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수직적으로 확 늘어나는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000명, 10만 명 이렇게 넘는 시간이 오면 그때서야 비로소 지금 이렇게 한 주 한 주 많이 듣기도 하고 적게 듣기도 하는 그런 그 시청률, 청취율을 보이는 이 방송을 유지했던 이유가 아마 그때쯤 돼야 확실하게 인정받는 게 아닐까. 결국 저는 저의 과정을 겪고 있다라는 것, 저의 시간을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간을 쓰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퍼스널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이 분야에서 제가 저의 재능을 찾고 훈련하고 소통하고 시간을 보내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건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기 위해 제가 더 영향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것 더 겸손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조금 앞서가는 제가 저랑 같은 길을 가져고자 생각하는 분들에게 영향력을 나눠주면서 속도는 좀 더딜지 모르겠지만 함께 가는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래야 오래 간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윤심의 브랜드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생각표현 연구소, 셀링 포인트 연구소, 브랜드 컨셉 디자인이 함께합니다.